역사 속 꿀잼 이야기를 파헤치는 역사 탐험가입니다. 오늘은 고려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너무나도 애틋하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겁니다. 바로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이야기죠. 이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으며 그 사랑이 한 나라의 운명과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그리고 고려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단순한 왕과 왕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고려의 31대 왕, 공민왕은 사실 굉장히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죠. 원나라의 간섭이 극심하던 시기에 태어나 고려는 사실상 원나라의 부마국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민왕은 어린 나이에 원나라의 볼모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왕위에 오를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의 심정은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을까요? 주변에는 온통 자신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선들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 암울하고 고독한 시기에 공민왕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원나라 위왕의 딸 노국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몽골식으로는 보타살이라고도 불렸죠.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었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원나라의 승인과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결혼은 정치적인 목적이 강한 전형적인 정략 결혼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정략 결혼이었을지라도 이들의 만남은 훗날 고려의 역사와 공민왕,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나라 황실에서 만난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그렇게 서로의 반려자가 되어 낯선 타지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답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부부를 넘어 진정한 정치적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주로 발전했습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고 원나라의 오랜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반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도 도전적인 시도였죠. 고려의 자주적 개혁을 통해 무너진 국권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원나라 공주인 노국공주가 남편인 공민왕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국과 다름없는 원나라에 대항하려는 남편의 편에 서서 고려의 개혁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친정인 원나라와의 관계를 등지고 남편의 이상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노국공주는 공민왕에게 단순히 사랑하는 아내 그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공민왕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어려운 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공민왕에게 엄청난 정신적 지지대가 되어 주었고 고독한 개혁의 길을 걸어가던 공민왕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민왕과 노국 공주의 금슬은 역사 기록에도 자주 등장할 정도로 아주 좋았다고 해요. 당시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공민왕은 노국 공주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루라도 그녀를 보지 못하면 안달이 났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애틋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기록에 따르면 공민왕이 노국 공주와 함께 있을 때면 항상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귀 기울여 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애틋한 사랑을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아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국 공주는 공민왕에게 승마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왕실에서 왕비가 직접 왕에게 무술이나 스포츠를 가르치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격이 없고 친구처럼 편안하며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는 공예나 그림을 함께 즐기는 등 소소한 취미 생활도 공유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1363년에 발생한 흥왕사의 변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노국 공주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홍건적의 난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고려의 권문세족 김용이 공민왕을 시해하려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반란군이 공민왕이 머물던 흥왕사로 쳐들어왔을 때 노국 공주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을 던져 공민왕을 보호했다고 해요. 목숨을 걸고 남편을 지킨 노국 공주의 용기와 사랑은 정말 감동적이죠. 그녀는 단순히 수동적인 왕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편의 안위를 지키고 국난 극복에 동참하는 능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고려의 왕들이 후궁을 여러 명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심지어 권장되던 시대에 공민왕은 오직 노국 공주만을 사랑하며 다른 후궁을 단 한 명도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유일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공민왕의 마음속 유일한 여인이었으며 그의 삶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한 가지 큰 고민과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간절히 바라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고 이는 왕실의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고려 왕조의 대를 잇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왕실과 신하들은 공민왕에게 후사를 위해 다른 후궁을 들이라고 끊임없이 종용했습니다. 결국 노국 공주는 자신의 남편과 왕조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속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나서서 해비 이 씨를 후궁으로 들이도록 허락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인을 취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까요? 그녀의 깊은 사랑과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민왕은 해비 이 씨를 후궁으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노국 공주만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일편단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던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국 공주가 임신을 한 거예요. 공민왕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며
그녀의 순산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왕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축하와 기대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아이의 소식에 두 사람은 물론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했을 겁니다. 고려의 미래를 책임질 왕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그러나 이 기쁨과 희망은 너무나도 짧고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노국 공주는 안타깝게도 난산으로 인해 1365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마저도 태어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죠. 이 비극적인 소식은 공민왕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동시에 잃은 상실감과 절망감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고려사에는 공민왕이 이 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정신병을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노국 공주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사는 뒷전이 되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술과 향락에 의지하며 스스로를 파괴해 갔습니다. 주변 신하들의 간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충심을 의심하며 폭군처럼 변해갔습니다. 공민왕은 사랑하는 아내 노국 공주의 초상화를 직접 그리거나 화가에게 그리게 하여 항상 자신의 곁에 두고 마치 살아있는 노국 공주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초상화를 마주보며 식사를 했고 그녀의 영정 앞에서 연회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노국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키며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기도 했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노국 공주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그녀를 잃은 후의 깊은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노국 공주의 죽음 이후 사실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민왕은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 1374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과 함께 그리고 그 비극의 여파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공민왕과 노국 공주의 사랑은 단순히 한 개인의 로맨스를 넘어 고려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결혼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고려의 개혁과 자주성을 함께 꿈꾸었습니다. 노국 공주는 원나라 공주라는 태생적인 한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민왕의 강력한 반원 정책을 굳건히 지지하고 왕권 강화와 국난 극복의 위기 속에서 남편을 보호하며 고려의 안정과 개혁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고독한 개혁의 길을 걷던 공민왕에게 큰 정신적 지주이자 힘이 되었고 공민왕이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고려의 자주적인 움직임과 개혁의 열망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으로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국가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공민왕과 노국 공주의 무덤은 개성시 개풍군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정릉이라고 불리며 공민왕릉과 정릉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능이 고려시대 왕과 왕비를 함께 모신 유일한 쌍릉이라는 거예요. 다른 고려 왕실의 능들은 보통 왕과 왕비의 봉분이 떨어져 있거나 시대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죽은 후 자신의 능 옆에 노국공주의 능을 조성하도록 지시했으며 자신이 죽은 후에도 노국공주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무덤의 형태로 남겼습니다. 이는 그들의 깊고도 애틋했던 사랑을 후대에까지 전해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의 규모와 건축 양식 역시 당시의 최고 수준으로 조성되어 노국 공주에 대한 공민왕의 애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운명 속에서 시작된 사랑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지, 공민왕과 노국 공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인 사랑이 어떻게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운의 왕 공민왕과 그의 영원한 사랑 노국 공주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고 서로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고려의 개혁을 함께 꿈꿨던 두 사람의 이야기. 비록 노국 공주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공민왕의 삶과 고려의 운명 또한 비극으로 치달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깊은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물들의 삶과 감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선택과 결과들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교훈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역사 탐험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